시켰어요. 그쵸? 근데 요 목적이, 그러니까 해겔 정신현상학 강의를 듣기 위해서라고 하는 요 목적이 이 지점에 있어요. 이 지점에 있어요. 이 지점에 있죠? 그쵸? 아니, 여기에 있죠? 와서 충족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김현영 군이 명동에서 책사에까지 오는데 김현영 군을 움직이는 이 목적은 이 지점에서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안 나타났잖아요. 거기서 해결 정신현상 책을 들고 올 수는 있지만 아직 배우는 건 아니잖아. 지금 아직 실제하지 않는, 실제로 이거는 이게 요 지점에서는 쉬르리아라고 하면 안 되고 언리얼하잖아요. 아직 있지 않잖아요. 비실제하는 것이고 비실제하는 게 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실제니까 아직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뭘로 있지 않죠. 그쵸? 그걸로 있는데 이 목적이 김현영을 움직여서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너를 움직이는 원인이라고 말하는 게 이런 미신 아니야? 미신을 믿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김현영은 이렇게 말하지. 아니야. 해겔 정신현상학 서문을 공부해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나를 움직인 건 틀림없어. 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그게 아니라 네 머릿속에서 그걸 배워가지고 뭘 해서 먹고 이렇게 뭐가 돈이 될 것 같다. 뭐 이런저런 계산이 움직였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계산마저도 지금 요 명동에서 이게 전철을 타는 순간에는 언리얼한 거죠. 그쵸? 그러면 저게 언리얼한 거니까 저것이 없다고 말해야 돼요? 있다고 말해야 돼요?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있다고 말하면 이건 또 이게 내가 좀 도른 게 아닌가, 헛것을 보나, 에? 어떡하시겠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인 것을 갖다 디스크라이브는 할 수 있는데 이 액션을 이 액티비티를 완전히 해명하려면 목적이 필요하잖아요? 동기가 필요하잖아요? 동기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범죄 심리학자들이 제일 따져 물으려는 게 동기예요. 근데 현대 뭡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를 갖다가 몇 년에 걸쳐서 그것이 알고 싶다 된 것을 다 봐보세요. 토렌트를 다운받아가지고 다 봐보면요. 살인사건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그 범행 동기가 변하고 있대요. 이제 여기 추세에 따라서 그 범행 동기가 갈수록 이제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보험금을 노리고 뭐 자식도 죽이고 그러니까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한 범죄가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돈은 아직 챙기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 건데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직 대답을 안 하시네. 어디 있어요? 내놔봐요. 쇼미. 이게 그런가요? 이걸 비실제라고 그러기도 하고 아이디얼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이념이라고도 해요. 이념이라고도 해요. 이게 그래서 칸트 이후의 독일 철학자를 독일 관념론 이렇게 부르거든요. 영어로 말할 때 저만 독일 이상주의라고 그러기도 하고 독일 관념론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관념 있지도 않은 힘도 없는 헛된 걸 갖다 연구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독일 관념론의 완성자라고 하는 해겔 이 사람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어서의 진정한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진정한 원인을 밝혀서 거기까지 말을 다 해야, 즉, explanation을 해야, 해명을 해야, 그 해명을 해야 끝난다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그러면 한 개인의 행위를 설명하는데도 이것을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 세계는 왜 이렇게 움직여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도 해명을 해야, 철학이 그것까지 해명을 해야 철학의 소명이 다 완성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해명을 하려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해명을 해서는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밝혀서 보여서 익스플레네이션을 했을 때 철학적 탐구가 끝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은 결국 뭐냐? 아이디어란 거거든요. 그래서 관념론이라고 이게 번역을 해놓으면, 우리가 관념론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그냥 우리는 그 공리공담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헛생각. 그게 아니라 아이디얼리즘, 그럴 때 요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령 다시 묻겠어, 이제. 김영문에게. 걱정이 끝났어, 이제. 예. 이제 놓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묻겠어. 그러면 해겔 정신현상학, 자, 김영문, 해겔 정신현상학 서문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그럼 해겔 정신현상학을 왜 배워요? 그래서 또 물어볼 수 있지? 왜 배워요, 그걸? 잘하려고. 뭐 잘해? 잘하려고. 뭘 잘해? 정신현상을 잘 읽으려고. 정신현상을 왜 잘 읽어야 돼요? 시작한 건 잘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작한 건 잘하는 게 좋다는 걸 왜 생각해요? 잘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잘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데, 잘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효석 씨? 그냥 아니요 해야 질문을 더 이상 안 하는데. 지금 김현영 군이 당황한 거는 목적도 밑에 목적이 있고 위에 목적이 있는 단계, 지금 목적의 단계들을 계속 내가 묻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신현상을 잘 읽기 위해서, 정신현상을 잘 읽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그것을 하는 건 무엇을 위해서인가? 그래서 계속 목적의 에스컬레이트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면, 목적도 단계가 있고 레벨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이제 물어봐요, 저한테.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물어보는 사람도 없지만, 지금은 아무도 묻지 않아요.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자꾸 물었어요. 철학 공부를 왜 하냐? 그냥 좀 재밌었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냐? 그러니까 그쪽은 모르는 재미가 있어요. 그걸 하면 그렇게 뭐 좋은 점이 있느냐? 나름 좋아요. 계속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가 계속 그렇게 물어볼 때 상대를 패퇴시키는 결정적인 답이 있어요. 너처럼 안 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이 늦은 시간에 눈도 어두운데 책 읽는 사회재단에 뭐하러 다니면서 너처럼 안 살려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더 이상 안 물어봐, 사람들이. 근데 굉장히 심란하고, 물론 이제 내가 완력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너처럼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고,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세계 목적으로까지,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왜 움직여가는가에 대한 뭐가 해명이 나와줘야 그 세계 안에 구성을 할 수 있는 내가 해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계의 구성원이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교하고는 정반대에 놓여 있는 거죠? 그쵸? 불교는 딱 의미가 없다고, 이 사람은, 이 세계는 의미로 가득 차 있다 이거죠. 그 의미는 과학적으로 탐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탐구해야 되냐? 내가 그거 탐구하는 법을 알려줄게 하고 쓴 게 정신현상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탐구를 하면
넌 지금 철딱선이 없는 아주 형편없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신은 정말로 말할 수도 없이 연약한 힘을 가진 정신이야. 근데 지금부터 내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생각을 해 나가다 보면, 자, 생각을 해 나가다 보면 좀 더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고 결국에는 이 세계 전체에 관철되어 있는 목적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알려주느냐, 해겔은. 이 세계에 관철되어 있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설명을 두 가지로 해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명동에서 몇 번 출구로 들어가서 지하철을 탑니다. 지금 지하철을 탄 김현영은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있는 채 지하철을 탔을 뿐입니다. 근데 계속 가다 보니까, 이렇게 지하철을 가다 보니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보니 세계 목적에 도달해 있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과정을 자세하게 디스크라이브를 하는 것처럼 써요. 그 책 한 권에다 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맨 나중에 가보니까 그리하여 우리의 정신은 어디에 이르렀다라고 끝난 거야. 근데 최종적으로 도착한 지점 있죠? 최종적으로 도착한 지점. 그 지점이 최상위 목적의 지점이었다. 나는 그 목적이 이른지도 몰랐는데 가보니까 그 지점이었어. 근데 그 지점에 이르렀다라고 쓴 사람이 사실은 자기였어. 무슨 뒤집어지는 무슨 스타워즈 같은 얘기죠? 예. 이제 일단 여기서 이제 철학책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진리를 드러내는 방법은, 진리라는 게 있고,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리를 드러내는 방법도 서로 합의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중성자를 발견한 물리학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이 우주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돌아가는지, 이 세계가 왜 이렇게 쓸모있고 재미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요거는 설명하지 않아요. 목적은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목적을 설명하려고 해요. 목적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소립자의 세계, 정말 우리 눈으로도 보이지 않고 엄청난 도구를 동원해야 그것이 그곳에 있음을 감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구들, 그런 것들의 세계가 따지고 보면 지금 해겔은 일상생활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우주의 목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밑으로 파고 들어가죠. 쪼개고 계속 파고온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분석을 해요. 그쵸? 분석을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분석을 해갖고, 진짜 이제 이걸 찾아냈어. 아주 미세한 이 점을 하나 찾아냈어. 그럼 이 사람들 이걸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이걸 원인이라고 불러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다른 거하고 결합해서 분석 과정을 거꾸로 하면 쪼개진 것이 결합해서 이렇게 큰 게 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래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거대한 행성도 태초는 미약했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요 조그만 점, 이걸 갖다가 이 사람들은 원인이라고 부르겠죠. 그죠? 우리는 나를 움직여서 책 있는 사회재단으로 가게 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라는 것을 우리는 원인이라고 부르죠. 그럼 똑같이 원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종류가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서의 원인인 거고,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 그냥 출발점으로서의. 그러니까 이 원인은, 이 물리학자들이 이제 물리적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물리학자들이 진짜 훌륭한 물리학자는 그런 거 묻지 않는데 좀 철없는 물리학자들이 가끔 그걸 물어요.
전에 물리학과에 있는 어떤 제 선배가 저한테 야, 니네는 왜 그렇게 헛소리만 하고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 헛소리를 하기 위해서 철학과에 다닙니다. 라고 대답을 해. 그런 다음에 이제 일단 자기를 숙인 다음에 상대방이 이렇게 말해요. 그럼 물리학 공부를 왜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거창하게 말이죠.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서 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행복은 소립자 몇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답은 할 수 없어.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거예요, 원인이. 그러니까 서로 비난하지 말고 그냥 각자 하던 거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응?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근데 보세요. 물리적 원인은 여기 있어요.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지나면 이렇게 커지고 커지죠. 그죠? 요 안에 요 조그만 게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물을 이뤘습니다. 그럼 요 최종 결과물하고 요것은 전혀 다르죠. 그죠?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중성자가 있는데 뭐 다른 것도 이렇게 결합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게 출발점인데 그 출발점이 끝까지를 보장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난자 하나하고 정자 하나가 결합돼서 시작됐어요. 그죠? 근데 난자와 우리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강론이라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에 제 어머니의 뱃속에서 결합된 난자와 제 아버지의 정자를 딱 가지고 설명하면 지금의 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없죠? 그 이후의 것이 계속 덧붙여졌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게 출발점이 이 원인이 출발점인데 이것 가지고 이 사태가 최종적으로 귀결에 이른 최후 귀결을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김현영 군이 명동에서 출발했어. 책임사회재단에 왔어요. 공부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죠? 네. 그 목적은 여기에 있었죠, 사실은. 네. 머릿속에 있었잖아요. 공부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지고 와서 공부를 했어. 그러면 지금 명동에서 출발해갖고 책사에 와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끝낸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과정 전체는 공부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서의 원인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죠. 그렇죠? 다만 여기서는 그것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고 여기서는 실현된 상태잖아요. 그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물리적 원인하고 목적적 원인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요렇게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김현영 군의 마음속에만 있는 즉자적 상태에 있는 목적인 거고 여기에 와서는 목적이 실현돼서 겉으로 드러나서 실현된 여기 오면 대자적 상태의 목적인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죠.